오늘은 시무도 7번째 시간입니다. 시무도 7번째 망우존인 제목인데요. 서가 없죠. 이제 서가 없고 이제 사람만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망우존인, 서는 없고 사람은 있다. 우리가 이제 이 공부가 점차 깊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비유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도 보면은 이제 자연 풍경에 고삐도 없고 소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챙기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공부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졸고 있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말하자면 신경을 안 쓰는 이런 상태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런 상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을 7번째니까 이제 공부가 상당히 깊어진 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거를 횟수로 보면은 한 7년째 지나고 있다, 7년을 넘어서고 있다, 공부한 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공부를 한 지 만 7년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약간씩 편차는 있을 겁니다. 어쨌든 공부를 한 지가 이제 체험한 지가 그냥 이 자리, 그냥 이거죠. 그냥 이 자리를 체험한 지가 한 7년 이상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개합 이후의 상황입니다. 불이법의 개합 이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마음자리, 바탕자리 그냥 이건데, 그냥 이거를 이렇게 문득 생각이 포기되고, 발심은 포기가 안 되고, 생각은 포기되고, 생각할 수는 없고, 깨닫고자 하는 마음은 포기가 안 된 상태에서 법문을 듣거나, 아니면 어떤 풍경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소리를 듣다가 문득 자기도 모르게, 알게 하면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자리가 확인이 되고 이 자리가 드러나요. 그러면 이제 이 자리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 진여문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출세가는 세계죠. 또 해탈 세계, 깨달음의 세계, 공의 세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자리가 이렇게 딱 드러나면 이제 여기서 살면 됩니다. 이 자리를 항상 보면서, 이거를 항상 보면서 여기서 살면 돼요. 이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공부가 점점 깊어지고, 그리고 이걸 보고 살아가다 보면 이제 여기서 분별망상심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해탈 세계하고 분별망상 세계하고 구분이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구분이 된다고 하는 것도 이제 분별심이 일어났을 때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분별심은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루아침에 조복이 안 돼요. 하루아침에 조복이 된다고 생각해봤자 그건 생각일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분별망상심에 힘이 강하기 때문에 여전히 몇 년 동안은 끄달리게 된다. 그러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두 개, 세 개가 있는 것 같다가 불이법에 딱 개합이 되는 그런 경험을 또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개합이 되고 나면 이게 이제 개합이 된 이후의 상황이니까, 개합이 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일단은 이제 생각이 없어요.
해도 생각을 많이 하고 분별망상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까지는 말하자면 분별망상에 끌려갈 만한 소지가 있는 것들은 전부 이제 피했고 안 했고 외면했고, 말하자면 분별망상심이 작동을 하는 것을 경계했죠. 그리고 이 자리가 말하자면 좀 이 자리를 침범한다든지, 이 자리가 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세속적인 일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TV를 본다든지 뉴스를 본다든지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 공부 안 하는 인연들을 만난다든지, 공부하는 인연들은 이제 만날 수밖에 없는데, 공부를 하지 않는, 이 공부를 하지 않는 인연들을 만나는 일들을 가급적 이제 삼가하고 피해 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절로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이 분별망상심이 워낙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수십 년 동안 습관적으로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끌려가면 싫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피하게 되고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개합을 딱 이렇게 하잖아요. 불이법 개합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마음 상태가 딱 되면은 이제는 분별망상을 아무리 해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분별망상을 하는데 하는 즉시 그런 게 없어요. 별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TV를 본다든지 뉴스를 듣는다든지 TV에 드라마를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사람을 만난다든지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하는 것들이 일이 없어요. 괜찮아요. 아무 일이 없고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분별망상을 자유롭게 하죠. 중생 시절에 했던 분별망상을 이제 말하자면 피하지 않게 되고 거부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분별망상을 뭐 그냥 이 자리인데 분별망상을 해도 그냥 이 자리고, 또 여기서 분별망상을 하고 그리고 분별망상을 실컷 하다 보면 문득 또 이 자리고, 그러니까 두 개의 세계가 이제 하나의 세계가 됐기 때문에 분별망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곧 이 법이고 법이 곧 대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분별망상이 곧 법이고 법이 곧 분별망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불이중도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방편의 말도 자기 말이 되고 자기께 되고 공감이 되고 소화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삶에서 우리가 중생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중생 세계를 살아가는데 중생 세계를 살아간다는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또 가벼워지고, 삶이 가벼워지고 역시 그 전보다는 하나의 세계가 되기 전보다는 훨씬 그 걸림이 없고 자유롭고 이 자리에 더 힘이 생기고 그렇죠. 그런 삶이 전개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로 개합이 되기 전에는 마치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방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방이 칸막이가 있는 두 개의 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칸막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세계가 됐다는 것은 방이 칸막이가 사라지고 하나의 방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자유롭죠. 드나들기가 훨씬 자유로운 거죠. 이 자리에 있는데 분별망상을 우리가 하죠. 세속 생활은 당연히 분별 세계이기 때문에 분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분별을 해도 하나의 세계이기 때문에 분별할 때는 물론 분별을 하지만 또 이 하나의 세계가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항상 이때쯤 되면 이렇게 항상 드러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분별을 우리가 깊숙하게 할 수도 있죠. 어떤 세상 일을 하다 보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업무에 빠져가지고 분별을 깊숙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럴 필요도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또 세상 일은 처리가 되니까 또 거기에 아이디어가 또 생기고 또 문제 해결이 되기 때문에 분별해서 잘 상황을 정리하고 잘 민원 같은 걸 잘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업무를 잘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속 일은 당연히 분별심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분별심이 작용하고 분별을 자유롭게 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아무 일이 없다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삶이 펼쳐지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리 분별을 해도 분별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좋죠. 실제로 삶이 더 자유로워지고 더 좋아지죠.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항상 고요하고 항상 안정돼 있고 그리고 항상 안락하고 이런 기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밑바닥에 그런 기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뭔지는 모르지만 밝고 분명하고 분별보다 분명하고 밝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생각으로 아는 것은 아닌데, 뭔지 모르니까 생각으로 아는 건 아니에요. 생각으로 아는 건 아닌데 이렇게 세상을 잘 이렇게 보게 되고 이렇게 꿰뚫어 보게 되고 잘 이렇게 말하자면 밝게 이렇게 알게 되고 이렇습니다. 근데 생각으로 아는 건 아닌데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내면에서 밝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 처리도 좀 밝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혜라는 건데 생각으로 알 수는 없지만은 말하자면 뭔가가 이렇게 세상사가 뻔해 보인다고 할까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또 이게 지혜가 더 밝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분별망상심이 그만큼 이제 힘이 빠지고, 그만큼 이제 분별망상심에 습관이 빠지고 습관이 약화되고 또 이제 아상도 좀 약화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제 삶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대상 경계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분별망상심을 생각과 외부의 모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외부 대상 생각과 외부 대상 경계는 항상 변하죠.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 변화 속에서 언제나 이렇게 고요하고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안락한 그 바탕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고 항상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뭔지 모르지만 밝고
이렇게 분명하고 세상 일이 뻔하고 인생이 이제 궁금한 게 없고 말하자면 다 드러나 있는 것 같아서 다 보이고 생각으로 아는 건 없지만 그런 바탕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게 드러나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거지만은 그냥 이렇게 분별하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또 그런 마음을 방편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분명하고 밝고 이렇게 다 보고 뭐라 할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분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서 이렇게 텅 비었다, 텅 비어서 밝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건데 이것도 얘기고 생각을 통해서 말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방편이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 뭐라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공이라는 방편을 많이 쓰죠. 공이다, 텅 비었다, 허공과 같다, 공이다, 분별할 게 없다, 한 물건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게 바탕이에요. 이게 이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공의 바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 공의 바탕에서 온갖 경계들이 출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곱 번째 우리가 지금 망우존인 이런 제목으로 하는데 이제는 뭐 공부라고 할 것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렇지만은 사람이 아직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분별망상심 중에서 가장 기본이고 뿌리가 나라고 하는 아상이잖아요. 그렇죠? 나라고 하는 생각, 아상이 가장 뿌리고 기본이고 분별망상심의 말하자면 심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분별망상심의 심왕이다, 왕이다. 근데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맨날 늘 말씀드리지만 습관이고 너무 오랫동안 갈고 닦아서 형성된 거잖아요. 그렇죠? 없는 것이 갈고 닦아 만들어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게 아상이 뭐 거의 흔적이 없을 정도로 소멸해 가는 이 공부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부 과정에서는 그게 남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은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상은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법이라고 할 것은 없는데 이제 불의 중도에 개합을 해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인 이 세계에서 중도 실상에서 살아가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아상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공부를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경험이 되기도 하죠.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경험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냥 뭐 살 때는 지금 순간 당장 그냥 이것뿐이에요. 그냥 이 자리에서 텅 빈 이 공간에서 이 허공의 세계에서 이거는 끝이 없어요. 이 세계는 끝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테두리가 없다. 그래서 무변이다, 무량이다, 무한하다 이런 말도 많이 써요. 무한하고 무변이고 그 다음에 무량하다, 끝이 없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그런 이제 방편의 표현들을 쓰는 이유는 실제 경험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 경전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이 자리를 가리키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하듯이 방편의 말씀이죠. 방편의 말씀인데 그런 방편의 말씀은 전부 다 이 깨달음의 세계, 공의 세계, 불의 중도의 세계, 이 해탈 세계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경험해서 만들어낸 방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편의 말씀대로 경험을 하는 건데, 이게 여기서 아주 이 자리를 제대로 체험해서 사는 사람이 하는 얘기냐, 아니면 배우고 익히고 말만 듣고 기억해서 하는 말이냐 하는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그 안목의 차이죠. 그건 뭐냐면, 여기는 뭐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말하자면 이 경험에서 그런 방편의 말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하자면 문득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은산철벽에 갇힌 상황에서 새벽별을 보고 문득 깨달았잖아요. 그렇게 깨닫고 나서 예를 들어서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40년이고 49년 동안 이 자리에서 살면서 이 세계의, 이 해탈 세계의 경험을 그런 비슷하게 그렇게 방편으로 말씀을 해 놓으신 거지,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는 아니에요. 똑같은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여기 아무 생각이 없다니까요. 아무 얘기가 없고 아무 말이 없고, 여기는 말하자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분별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분별이 없어요. 분별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고 늘 항상 방편이지만, 역시 이것도 방편이지만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말들을 해놨다 이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말들을 해놨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말들을 해놨다는 것은, 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중생세계를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니까 여기에서 비슷하게 그런 말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 세계에 살면서 이 세계의 경험들을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해 놓은 거지,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는 없어요. 똑같은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분별이 안 되는데 뭘 얘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방편의 이야기들은 이거하고 이 경험에 비슷한 얘기예요. 이 경험을 그럴듯하게 비슷하게 얘기해 놓은 것일 뿐이지, 똑같은 말은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말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은 없어요. 다만 여기서 이제 오래도록 이렇게 살다 보면 이거의 경험을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얘기할 때는 이 경험을 생각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분별이죠. 그래서 방편은 분별이에요. 그렇지만은 세속의 분별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세속 생활의 분별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분별은 분별인데, 이 방편의 말씀은 대상이 없는 분별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 공세계에 대한 분별이다. 그렇죠? 근데 이 공세계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 자체이기 때문에, 대상 자체이기 때문에, 또는 이 분별 벗어난 자체이기 때문에 이게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공이라고 하잖아요. 공이라고 방편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대상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속 얘기하고 다르죠. 세속의 분별은 대상이 있는 분별이죠. 그 생각에 대한 대상이 있어요. 감정에 대한 대상이 있어요. 분별에 대한 대상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깨달음에 대한 방편의 분별의 말씀은 공에 대한 분별이 없는, 대상이 없는 분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얘기지 똑같은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경전의 말씀은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 반드시 순서가 그렇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깨닫고 나서
방편을 보는 것이지, 깨닫기 전에는 방편을 봐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을 보고 그냥 깨닫는 것이지, 그 방편 자체를 연구하고 방편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고 방편 자체를 분석하려고 하고 방편 자체에서 뭔가를 머리로 생각으로 찾으려고 하면 그게 망상입니다. 전부 다 망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하냐면, 보통 소승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이 하신 방편의 말씀을 가지고 그 방편의 말씀에서 말씀을 듣고 이제 그건 버려야 돼요. 그 방편의 말씀은 전부 깨달으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방편의 말씀은 버리고, 이제 방편은 버리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거꾸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방편의 말씀을 붙들고 자꾸 방편의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방편의 말씀이 이러니까 저렇게 해야 된다, 방편의 말씀이 저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러니까 저렇게 해야 된다, 방편의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방편의 말씀이 뭐 소승에서 많이 있잖아요. 뭐 개정의 사막을 닦아야 된다 하니까 방편의 말씀이 그러니까 개정의 사막을 닦아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그거 정말 망상이고 어리석은 겁니다. 그건 거꾸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개정에 딱 해당하는 그런 게 없어요. 공인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방편의 얘기라고, 방편의 얘기. 그러니까 이 방편의 얘기도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그렇게 거꾸로 공부하면 안 된다, 늘 말씀을 드리죠. 그냥 이 아무것도 없는 공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여기에 경험을 그럴듯하게 비슷하게 얘기해 놓은 게 경전의 방편의 말씀이지, 똑같은 얘기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꾸로 공부하지 마시라. 즉 방편의 말씀을 듣고 이대로 해야 된다, 방편의 말씀을 듣고 저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망상입니다. 거꾸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말에 해당하는 게 없어요. 공인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자, 그냥 이 자리를 문득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불의 중도에 개합했다 하더라도 이 아상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망우 전인 이렇게 얘기한다. 불의 중도에 개합해서 별일 없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아상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망우 전인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불의 중도에 개합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 그 중생처럼 삽니다. 중생하고 똑같이 사는데 중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공부가 끝났다고 할 수 없어요. 이때 되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편으로는 이제 공부가 끝났는데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반드시 있어요. 2% 부족한 생각. 그러니까 뭔가 좀 불안하고, 뭔가 완전히 법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뭔가 미비하고 미진하고 이런 감이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부족한 거죠. 공부가 부족해서 공부가 더 돼야 된다, 이런 느낌이 항상 들어요. 한편으로는 공부가 다 된 것 같은데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그것은 이 법을 자기도 모르게 분별심이 이제 법이 이제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를 알려고 한다, 소지장이 발동을 한다, 이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소지장이 발동을 해요. 그래서 소지장이 발동하는데 이 소지장을 접옥시키는 공부가 남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부족감을 느껴요. 그게 소지장을 극복하지 못해서 항상 2% 부족감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8번째가 되겠죠. 소지장의 극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8번째가 이제 소지장 극복에 대한 문제인데,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후 구망이죠.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설명이 좀 미비해도 어차피 방편은 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또 생각나는 대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 합장.